다시 한번 6월 오스틴을 직접 언급하면서 일정의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고, 이 자율성은 도시를 더 살기 좋게 만들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시간을 돌려주는 것이 로보택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전해진 테슬라의 빅뉴스 두 가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 Y의 출시 연기 소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출시 일정을 재확인하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저가 모델 출시 지연의 숨은 배경과 그 파장을 확인해 보려고 하고, 또 로보택시가 가져올 미래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테슬라 저가형 모델 Y 출시 연기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 출시를 예고했던 저렴한 모델 Y 내부 코드명 E41의 출시 및 생산을 당초 계획보다 몇 달 늦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테슬라가 공개적으로 밝힌 일정 대비 3분기 이후 늦으면 내년 초 2026년 초쯤으로 그 생산이 미루어질 전망인데요. 이번 결정은 테슬라 내부 사정을 잘 아는 3명의 소식통을 정해 전해졌다고 하며, 현재로서는 지연의 사유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이유가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저가형 모델 Y, 즉 프로젝트 E41은 테슬라의 베스트셀러 SUV 모델 Y를 기반으로 한 스트립 다운 모델, 기능과 사양을 낮춘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 가격을 크게 낮춰 대중적인 보급형 전기차를 목표로 한 차량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기존 모델 Y보다 차체가 더 작고 생산 비용도 약 20% 정도 절감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로이터에서는 저가형 모델 Y에 대한 기사를 많이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 테슬라가 20%의 생산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모델 Y를 계획 중이라는 소식을 올렸고, 이때가 2025년 3월 14일이니까 3월에 이어서 4월에도 로이터에서는 저가형 모델 Y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늦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로이터에 따르면 2명의 소식통에 의해 테슬라는 2026년 미국에서 이 저가형 모델 Y를 25만 대 생산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하며, 이를 역산해보면 적어도 2025년 하반기에는 생산이 시작되어야만 2026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공장에서의 양산 개시는 2025년 3분기에서 또는 2026년 초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국의 출시 시기는 2026년으로 다른 나라보다 조금 일찍 출시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모델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등의 글로벌 시장에서도 생산될 계획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저렴한 E41 모델 Y뿐만 아니라 이 모델 3 세단의 초저가 버전도 별도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종합해보면 테슬라가 다양한 보급형 전기차 라인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첫 주자인 모델 Y 저가형의 미국 등판이 늦추어진 셈이라고 로이터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로이터의 기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로이터에서는 이전에도 가짜 뉴스를 몇 번 올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믿기는 힘듭니다. 또 다른 걱정은 이 테슬라에서 보급형 전기차를 만든다는 것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우선 멕시코의 기본 모델 3를 한번 확인해 본다면 이 차량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흰색으로 제한된 것을 볼 수 있고, 인테리어에 열선 시트나 또 운전대에 열선이 없는 조금 저렴한 가격에 모델 3가 판매되고 있고요. 이 버전은 가죽 대신 직물 인테리어가 적용된 의자를 가지고 있으며, 뒷좌석의 경우에는 보조 디스플레이도 제거된 것을 확인해 가격이 훨씬 저렴한 보급형은 멕시코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에서는 저렴한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일정 지연 소식이 들리게 되면 투자자나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게 마련이고, 이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일단 몇 달 정도의 연기라면 상대적으로는 경미한 일정 조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테슬라가 급하게 내놓기보다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버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원가 절감 기술을 좀 더 확보하거나 배터리의 공급망을 최적화시키고 제품의 품질을 충분히 검증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테슬라만의 전략일 거다라고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또 신차를 너무 빨리 내놓으면 기존 모델 판매가 급격히 위축되는 이른바 오스본 효과를 우려했을 수도 있고, 현재 모델 Y가 여전히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서두르지 않고 기존 모델의 판매를 조금 더 이어나가며 재고나 수익률을 관리하려는 테슬라의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테슬라는 현재 완전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개발 등 미래의 기술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핵심 역량을 올바른 곳에 제대로 투입했다고 볼 여지도 있고, 로보택시 등 더 큰 혁신을 위해서 단기 계획을 조정한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의 목소리도 큰데요. 이 테슬라의 대중화 모델 출시가 지연됨으로써 경쟁사들이 그 사이 격차를 좁힐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이 중국의 BYD나 샤오미 같은 기업들이 앞다퉈 3만 달러 이하의 전기차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가 이 중저가 EV 세그먼트의 공략을 늦추게 된다면 그동안 시장 점유율을 다른 경쟁사에게 빼앗길 위험이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시장에서는 모델 Y가 한때 베스트셀링카였지만 최근 현지 브랜드들의 저가 신차 공세로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이슈로 인해 관세 영향 등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까지 나오며, 이런 대외 변수들이 저가형 모델 Y의 생산 일정에 차질을 준 것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저가형 모델 Y 프로젝트인 E41이 혹시 모델 2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모델 2로 알려진 완전히 새로운 보급형 모델과는 E41은 완전히 별개의 모델입니다. 우선 모델2 프로젝트는 사이버캡, 즉 로보택시 전용 차량으로 나오는 모델과 통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이버캡은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차량의 운전석도 없고 오직 승객만 탈 수 있는 택시 전용 전기차이지만, 흥미로운 건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개발 중인 모델2가 이 사이버캡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운전을 할 수 있는 보급형 EV 대신 로보택시로 바로 뛰어넘는 전략을 테슬라가 택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며, 모델 2도 2025년 상반기에 따로 출시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니 어떤 제품이 나올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왜 앞서 저가형 모델의 출시를 뒤로 미루면서까지 로보택시에 올인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선택과 집중에는 이 로보택시 등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향한 승부수가 테슬라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예전부터 로보택시를 출시하겠다라는 야심찬 목표를 공언해 왔었는데요. 이 로보택시 서비스의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 다시 한번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바로 올해 6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고, 정말 테슬라가 6월에 출시할지 반신반의한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테슬라가 이번에 X를 통해서 다시 한번 6월 오스틴을 직접 언급하면서 일정의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고, 이 자율성은 도시를 더 살기 좋게 만들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시간을 돌려주는 것이 로보택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내부에서도 시간을 돌려주는 로보택시 일정에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만 같은데요. 하지만 테슬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테슬라가 6월에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로보택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의견으로는 테슬라의 FSD 베타의 빠른 발전 속도를 근거로 이 기대를 보이고 있고, 이 로보택시를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FSD의 완전 출시 약속을 번번이 미뤄온 전례를 지적하며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일론 머스크는 올해 말이면 자율주행 완성이 될 거다라는 발언을 여러 해 걸쳐 해왔지만, 아직도 운전자 개입 없이 달리는 FSD는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월 출시의 선언은 테슬라로서도 상당히 공격적인 타임라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공식 계정까지 나서서 이 로보택시의 출시 일정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테슬라가 정말로 가능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나 혹은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결의를 대내외로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 차량이 공장에서 출고되자마자 스스로 고객 집까지 주행해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파격적인 언급까지 하고 있고요. 완전 무인 자율주행에 가까이 왔음을 시사하는 대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6월 말까지 딱 맞추지 못하더라도 7월이나 8월 내에 시작한다면 대체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만약 올해가 넘겨 2026년으로 로보택시 출시가 미뤄진다면 큰 실망을 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테슬라 측이 이 로드맵을 철석같이 고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많은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출시된다면 차량 호출 서비스 산업인 우버와 리프트 등이 크게 바뀔 수가 있고, 현재 이와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는 운전기사가 운행을 하고 요금을 받고 있는 구조지만 로보택시가 본격 도입이 된다면 운전자 없이도 차량이 승객을 태워주는 시대가 열립니다. 이는 운영 비용의 상당한 부분인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 요금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한마디로 탈인간 운송 서비스라는 거대한 전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에 따른 일자리 충격 등 사회적 이슈도 반드시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테슬라 로보택시의 등장은 자동차 산업을 제품 판매에서 서비스 제공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100년간 이어져 온 자동차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일로 해석되는데, 테슬라가 정말로 기술적 문제와 규제적 허들을 뛰어넘어 로보택시를 성공시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저가형 모델 Y의 지연 사태부터 로보택시의 일정 확인 및 그 파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테슬라가 처한 현재 상황은 한편으로는 도전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가 매우 궁금하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